그 다음에는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잠깐만요. 그 제일 마지막 장을 먼저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을 먼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속극은 좀 강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일단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시는데 어디를 펴시냐면 제일 뒤에 수수께끼, 제일 뒷부분에 수수께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수수께끼를 이 시간은 빨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로는 제일 뒷쪽을 펴시면 12장일 거예요. 12장 수수께끼가. 그래서 그 435쪽을 보십시오. 430, 435쪽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수수께끼의 특징이 나와요. 자, 여러분 수수께끼 뭐 모르신 분 없죠? 한국에서 사시는데 수수께끼 모르신 분 없는데 일단 이 수수께끼라고 할 때 이 깨끼라는 말은 이제 겨룬다는 뜻이에요. 겨룬다. 겨루기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언어 경쟁다. 그런데 이걸 유희라고도 하죠. 유희. 즐기는 거니까 유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어떤 뭡니까 여러분이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수수께끼 하면 재밌죠. 이게 왜 재미냐면 묻고 답하기죠. 묻고 답하기 수수께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겨루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뭐겠어요?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의 쌍방 참여죠. 쌍방 참여.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화자와 청자의 쌍방 간의 참여다는 거죠. 쌍방 간의 참여.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것은 고의적 오도성이라고 하죠. 잘못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도라는 것은 잘못 보도돼. 또 이건 이제 재밌는 게 직설법 대신에 은유적인 표현을 하죠. 이게 또 수수께끼 특징입니다. 직설법을 쓰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여러분 교재 435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435페이지 수수께끼. 지금 민속국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수수께끼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좀 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수수께끼 깨끼는 결국 수수는 뭐냐? 숨은 것을 찾아내는 거. 자, 이런 뜻을 이 수수께끼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수수는 숨은 걸 찾아내는 것이고 깨끼는 겨루기고 수수께끼는 언어 경쟁담 유희고 자, 수수께끼는 묻고 답하기고 겨루기의 형태고 화자 청자의 쌍방 서로 쌍방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고의적으로 오도성 잘못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도성이라는 것은 잘못 보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설법 대신에 은유적인 표현을 한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수수께끼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잘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께끼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잘 하시고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요. 뭐 이제 수수께끼 여러분 교재 436쪽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436쪽을 배워보십시오. 자, 435쪽에 1번부터 볼게요. 제일 밑에. 구연에서 화자, 청자, 쌍방이 참여한다. 맞죠? 청자도 참여하잖아요. 화자 말하는 사람, 설문응답. 436쪽 2번 묘사가 단순하다. 그래서 짧게 짧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묘사가 단순합니다. 수수께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 436쪽. 자, 이게 중요한데, 자, 436쪽에 3번 은유적 표현, 여기 별표처럼 써요, 별표.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완곡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옆으로 돌려서. 이걸 이제 완곡이라고 하거든요. 메타포입니다.
자, 거기 그 437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포터라는 사람도 이 437쪽에 있죠. 수수께끼는 본질적으로 메타포다, 은유다. 메타포는 연상,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의 인지와 같은 일자적인 지적 과정의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와 유사한 정의죠.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냐? 올라갈 때 붉은 옷, 내려올 때 흰 옷.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연기죠. 연기가 막 이렇게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붉은 옷, 내려올 때는 흰 옷. 이게 뭐예요? 풀티에 불티. 여러분 라이터로 이렇게 켜보면 탁 이렇게 불 켜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흰색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속담의 은유 사용이 특수한 것을 그 일반화하는 데 비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한다는 거죠. 밑에 나오죠. 이 속담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수수께끼는 서면 잡고 앉으면 큰 것, 서면 잡고 앉으면 큰 것. 이게 이제 일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에서 이제 개 특수라고 하죠. 하루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특수한 거잖아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면 작고 앉으면 큰 것. 이게 이제 개라고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갖다는 거죠. 자, 고의적 오도성, 잘못 보도가 된다는 건데, 타일러가 이제 이야기하죠. 밑에 줄여보면, 수수께끼는 전에 다른 무엇을 암시할 의도를 가진 용어로 넘겨보세요.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고, 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용어로 사물을 정의한다. 종을 세 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재밌죠? 종을 세 개 가지고 있는 게 세종대왕이래요. 세종대왕. 사람입니까? 종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종이잖아.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수께끼의 이제 자료 개관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뭐 용어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이건 다 이거 여기서 읽어볼 필요 없고요. 439쪽에 하나만 좀 볼게요. 439쪽에 원효대사 이야기 나오는 게 나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넷째 줄 정도에 보면 원효대사는 위에서 말한 소정방의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이며 아니라 스스로 누가 자루도끼를 빌려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늘 버틸 기둥을 찌그리라란 문제로 요석 공주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야 이게.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루 빠진 도끼라는 것은 결국 여인을 가리켜요. 여인. 자루가 빠져 있는 도끼. 그래서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 설총을 낳았죠, 설총. 이두를 어, 만든 설총이죠. 한국식 한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예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고요. 441쪽 수수께끼 분류 신용에 관한 거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뭐에 관한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441쪽 외형 묘사부터 볼게요. 귀는 8, 발은 넷, 입은 반 이게 뒤주라는 거예요. 뒤주. 뒤주를 보면 이제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그 옆에 이제 귀도 있죠. 눈이 셋에 발이 여섯, 애꾸눈이 말탄 거. 이해가죠? 애꾸눈이니까 눈이 셋인데 발이 여섯 개시잖아요. 앞발, 뒷발. 모자 쓰면 머리가 하나이고 벗으면 둘인 게 콩나물. 콩나물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재 없이 목 메어 달린 거 평. 재 없이 목이 메어 달렸다는 거. 엉덩이에 뿔난 거 소뚜껑. 소뚜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뿔난 것 같다는 거죠. 파자, 한자 파자 하는 거예요. 날이 아래 사람인 거. 여기 보면 이게 시자잖아요, 시자. 날일 있죠? 오를 시자인데 아래 사람.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늙은이가 지팡이 짚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늙은이가 지팡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꾸부정거리는 늙은이잖아요. 허리가 지팡이 들었다는 거예요. 넷자. 이거는 제일 작은 자가 혈자죠. 왜 혈자냐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가시의 갓. 이게 다리고. 그러니까 가시니까 뭐예요? 가시니까. 그 이마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이마 밑에 발 달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새
양반이 한 명의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몸이 작아요, 얼굴이, 그 키가. 그래서 이걸 한자로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입 밑에 발 달렸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눈 밑에 발 달렸다. 이 두 개 패자죠?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써서 이겼다는 거예요. 간 밑에 발 달렸다. 그러니까 이마 밑에 발 달렸어. 너무 작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갈 때마다 키를 맞대보는 게 젓가락. 맞죠? 젓가락. 그 다음에 머리가 잘못한 걸 꼬리가 고쳐주죠? 그 연필 지우개 하면 위에서 이렇게, 어, 지우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우죠? 늙은이가, 한 번 웃으면 이가 다 빠지는 거. 밤송이. 그죠? 밤송이. 또 밤송이는 그 뭡니까? 이게 탁 떨어질 때, 그렇죠? 밤송이가 떨어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밤이 이제 튀어나오죠? 입으로 벗고 입으로 싸는 게 만년필이죠. 만년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잉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1년에 머리 한 번 깎는 거 무덤. 벌초 작업하는 거 벌초. 벌초.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 주판. 주판 해보셨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판 알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불은 불인데 타지도 뜨겁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 반딧불. 암만 실어도 무겁지 않은 거 신문.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들면 들수록 가벼운 거 수소. 수소는 가볍잖아요. H2O에서. 남의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치과 의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43쪽 음사. 동음이열 이용한 거예요. 다 가도 가지 못한 곳. 거진 우리가 이제 거진이 재밌죠. 거진 다 왔습니다. 거진 다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거진. 값도 묻지 않고 사는 나라 아라사.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산다는 거야. 알아서 사. 알아서. 이 아라사는 러시아라고 써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못 싸우겠더니 사온 것 못. 맞죠? 우리가 또 못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사는 사람은 철물점 주인 그러잖아요. 철물점 주인. 못을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사잖아요. 거지가 새빨간 말을 타고 가는데 무슨 말이냐? 새빨간 거짓말. 한 양 조금 더 되는 거 양반. 그러니까 한 양 반이라는 뜻이 양반이라는 것은 한 양 반. 그다음에 제일 단 거 꾸러미. 꾸러미라는 거. 꾸러미. 왜냐면 꿀어미잖아요. 꿀어미. 꾸러미를 이렇게 따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번 파자 수수께끼도 음의 상사를 이용한다. 비슷한 거. 말 달리다 상한 자 이렇게 나왔죠. 상. 상은 치마상이잖아요. 치마상. 근데 이 치마는 스커트 치마가 아니라 치마를 보세요. 이게 말 달릴 치자예요. 말 달릴 치자. 말 맞자. 그러니까 치마가 되는 거죠. 집에서 야단하는 자 쳐. 안에 쳐 이렇게 썼죠. 쳐. 끊어놓고 떼쓰는 자 이연애. 이게 곤내자잖아요. 곤내자. 이연애. 이거 이연애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듭 폭행하는 자 또 차. 또 찬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또 차자지만 또 뭐 발로 찬다든가. 부르기 전에 대답하는 자 예. 원래 얘는 미리 예자거든요. yes, am이지만 미리 예자. 그다음에 바깥에서 부르는 자 오, 나오 이렇게. 물건 팔면서 사, 실사. 뭐 사? 실사. 자, 넘기세요. 알이 알을 물고 알로 들어가는 것 병아리죠. 병아리가 조알을 물고 마루 알로 이렇게 나오죠. 구가 구나무에 올라 자얏에 올려라 이렇게 나오고 뭐 머니를 훔쳤는데 머니가 보고 머니더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은 목 넘어 어, 꿀떡, 김생떡, 김상댁.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요. 이제 뭐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그랬는데 전주에서 사서 그러면 전주 대기 말래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전주떡 이렇게 이야기해요. 떡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김상댁도 이제 김상떡이 되는 거예요. 언덕을 어덩떡, 엉떡.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거 아랫묵, 음묵. 물은 물인데 떠돌아다니는 문, 소문. 새 중에 제일 작은 새, 눈 깜짝할 새. 또 모세. 그러니까 모래를 모세라고 해요. 이방저방이 제일 좋은 방 서방. 이세저세 제일 좋은 새 먹새. 먹새.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투 안에 투, 감투 안에 상투. 당 안에 장, 서당 안에 훈장. 되죠? 상의 군이 무엇이냐? 용상의 인군. 이런 식으로.
가도 집에 가도 뭐 들어가도 사리 이렇게 나오죠? 뭐 고사리, 새끼사리, 송사리. 하늘에 개 넷이니까 안개, 솔개, 번개, 무지개가 있다는 거. 하나리가 명주 바지에다 온통 흙투성이라고 했는데 작대 갈치자를 넣고 써가는 거 명지 바지 입지 말지 그렇게 써놨죠. 이런 게 이제 명주 바지에다가 입지 말지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대기로 땅에 갈지잖아 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가 들어간 거죠. 이 입지 말지는 명지 바지를 입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입지의 지자는 갈지자고 말지 지자도 갈지자라는 거예요. 445쪽 슬기에 관한 것이 있죠. 방법을 묻는 것들도 있고요. 석탄이 석유가 되게 하려면 석탄을 팔아서 석유를 사면 된다. 재밌죠? 막대기가 놓여 있는데 막대기에 손을 대지 않고 짧게 만들려면 그거보다 긴 것을 갖다 놔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짧게 만들어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걸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쌀하고 닭하고 여우를 가지고 다니다 강을 만났다. 강에는 조그만 나룻배가 있어서 한꺼번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우를 먼저 가지고 가려면 쌀을 먹겠고 쌀을 먼저 가지고 가려면 여우가 닭을 잡아먹을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먼저 닭을 가지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쌀을 가지고 건너갔다가 닭을 도로 가지고 와서 두고 여우를 가지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닭을 가지고 건너간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유를 묻는 거. 학은 왜 다리를 들고 서 있느냐? 둘 다 들면 안 되죠. 넘어지죠. 고양이가 다리를 건너다가 왼쪽을 봤다, 오른쪽을 봤다. 한 이유는 한꺼번에 양쪽을 못 보니까. 비가 어째서 하늘에서 오느냐? 땅에서 비가 솟아오르면 우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 제 장인하고 매부의 장인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매부의 장인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모내기 할 무렵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을 잡으려면 뒤쫓아가다가 길에 도중에 둘이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망설여. 어느 쪽? 개구리가 안 우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올챙이는 뜨거운 데서 알 낳느냐, 찬 데서 알 낳느냐 이러면 올챙이는 알 못 낳죠. 뭐 이런 식으로. 446이 촌수. 외삼촌의 어머니에 따른 제 어머니 또는 이모.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물었더니 소인 아비의 어미요. 소인 아비의 어미는 이 무덤의 어미다. 이게 아비 무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수를 묻는 것도 있죠. 사내 뒤에 여자 있고 여자 뒤에 사내가 있으면 두 사람 등을 맞대고 있으니까. 토끼 세 마리, 아버지 둘과 아들 둘이 몇 마리씩 가져야 똑같겠는가? 한 마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사내 형제만 치면 일곱 명인데 제각기 아래로 누이 동생, 팔남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양식이 나오죠. 오른쪽에 447쪽에 보면 대조부터 나오고 있어요. 나무를 주면 살고 물을 주면 죽는 것, 불. 대조죠. 예거라는 것은 예를 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거. 산은 있어도 나무는 없고, 강은 있어도 물이 없고, 철도는 있어도 기차가 없는 거. 지도죠. 그다음에 생략이죠. 나는 개와 기는 제비는 무엇인가? 솔개, 나는 개, 기는 제비, 족제비. 그다음에 4번 한 말 들이꽃 백합, 백백자니까. 클수록 싼 것은 물건의 흠. 놓고도 들어가는 건 총, 놓고도 들어가는 건 총이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6번의 중의법이라고 나왔죠. 중의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어, 대조법 나오죠. 먼 데서 보고 있는데 가까이서 안 보이는 거 아지랭이. 바람이 불면 안 흔들리고 바람이 안 불면 흔들리는 거 부채. 생략법은 어두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동일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모여서. 그래서 스물 먹고 스미 하는 거. 머슴. 점심을 먹고 가슴이야. 나오고 있죠. 음,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점층법 같은 거 있죠. 향대. 점점 커지는 거. 향수 점점 작아지는 거. 깎을수록 커지는 거. 구멍. 이런 거. 후자는 자랄수록 작아지는 거. 어린 옷이죠. 옷이 크면 작잖아요. 중이법. 이런 거. 닫고도 꼭 닫지 못한 거. 반닫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또 비암적 비상식적인 거 가리면 보이고 안 가리면 그 안 보이는 것이나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안경과 꿈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경. 여기다 대면 되잖아요. 가리면 보이고 안 가리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의미가 이 수수께끼도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속담의 경우는 교훈이나 풍자적 성격, 향유층, 누리는 층의 사고나 의식에 그런 그 일단을 이제 살피는 것이 욕이 나지만 수수께끼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돌벽의 명주들인가 폭포. 그다음에 길가에 빨간 옷 입고 서서 종이 먹는 거 우체통. 갓 쓰고 때때옷 입은 거 닭이죠. 닭을 보면 이렇게 이제 벼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벼슬. 이게 이제 갓 쓰고 때때옷 입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49쪽입니다. 449쪽. 이제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또 다음 같은 예는 또 구별되는 거. 네 거리에서 춤추는 거, 교통순경이 막 사거리에서 막 이렇게 호루라기 불죠? 교통순경.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인 거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뚝뚝뚝 떨어질 때 발가벗고 시집 가는 거 마늘. 맞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449쪽의 밑에 보면 이런 것에 비하면 아래 사례는 표현보다 인식의 비중이다. 적에게 꽁무니를 보여야 하는 거 다른 박질. 젖은 옷 입고 마른 옷은 벗는 거 빨랫줄이죠. 빨랫줄은 젖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쌀의 나이는 100살. 왜? 백미니까 백미. 백미. 그럼 이 쌀미자는 농부의 손이 뭐 이게 이제 이게 88번 간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요. 이 쌀미자는 이렇게 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쌀들이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쌀미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88번 간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수수께끼는 내용들이 이제 재미가 있어요. 또 시가도 있죠. 공자와 아이의 문답 같은 것 같은 경우에 아예 수수께끼만 얽혀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허리고 허리고 각서라 질거 질거 잘하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451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수수께끼 문답을 만들어 보면 수수께끼가 돼. 뛰는 고리는 개고리, 입는 고리는 저고리, 입이 큰 장은 대구장 이랬죠. 대구. 우리가 그 아구인 것처럼 대구는 입이 크잖아요. 음성적 유사성에 의한 수수께끼들인데 흥겨운 가락에 맞춰서 약간의 그 장치만 갖추면 멋들어진 노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수수께끼의 어떤 뭐랄까요? 재밌는 특징이랄까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수께끼는 이제 뭐 뭡니까 예전에 많이 또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하실 때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도 또 알아두시면 뭐랄까요? 그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수수께끼까지 좀, 이 수수께끼는 짧아서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 수수께끼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파트에 들어갔느냐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떤 내용을 딱 갖다 놓고 이거는 소리에 관한 거다. 뭐 음사 동의어를 이용한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만 잘 보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